2026년 4월 17일 두산 베어스의 유격수 박찬호가 그해 전 소속팀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하는 첫 경기가 펼쳐진다. 지난 19일 KBO가 공개한 2026 정규 시즌 일정에 따르면 두산 베어스는 내년 4월 17일 금부터 19일 일까지 홈구장인 서울 잠실구장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처음으로 맞붙는다. 3월 28일 시즌 개막 후 17번의 경기를 소화한 뒤 기아를 만나게 되었다. 두산과 기아의 대결이 이미 주목받는 이유는 기아를 대표하던 유격수가 생애 처음 FA 자격을 얻어 두산으로의 이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박찬호는 지난달 18일 총액 4년 최대 80억 원의 조건으로 두산과 계약하며 이번 스토브리그 최초의 FA 계약 선수가 되었다. 계약금 80억 원 중 무려 78억 원을 보장한 두산의 적극적인 의지에 감동하여 원소속팀 잔류가 아닌 두산 이적을 결정했다. 박찬호는 장충고 졸업 후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의 2차 5라운드 50순위로 지명받았다. 현역군 복무를 마친 무명의 선수였던 그는 2019년 도루왕을 시작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22년 도루왕, 2023년 유격수 부문 수비상에 이어 2024년에는 134경기 타율 0.370, 158안타 5홈런 61타점 86득점이라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생애 첫 유격수 골든글러브, 한국 시리즈 정상, 올스타 출전, 유격수 수비상을 모두 석권했다. 되돌아보면 기아는 박찬호의 야구 인생 그 자체였다. 그러기에 기아에 남긴 흔적을 지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아직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박찬호는 이의리, 김도영, 윤도현 같은 젊은 선수들이 제 이적을 아쉬워했다. 현종 형은 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기아 팬들을 위한 손편지를 쓰는 데에도 사흘이 걸렸다. 밤새 울지는 않았지만 글을 적어내려갈 때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전했다. 타이거즈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기에 친정팀과의 첫 맞대결 또한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크다.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친정팀을 16번이나 맞아야 한다. 박찬호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현종 형이 선발로 나올 때 타석에 서면 너무 찡하겠다. 첫 타석은 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만약 첫 3연전 중 양현종이 선발로 등판한다면 박찬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야구 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고민 끝에 두산을 선택한 만큼 두산에서도 우승 유격수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은 박찬호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목표는 우승뿐이다. 허슬들을 되찾기 위해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불가능한 것은 없다.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젊은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팀의 미래가 밝아 보였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지 선배가 떠나기 전에 꼭 우승해야 한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양현종이 다시 한번 후배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범을 보였다. FA로 대성공을 거두며 팀을 떠난 후배 박찬호에게 따뜻한 감동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다. 박찬호는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의 팬 페스티벌 곰들의 모임 행사에 참석해 두산 팬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 전 박찬호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실감이 전혀 안 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올해 FA 자격을 얻은 박찬호는 두산과 4년 최대 80억 원, 계약금 50억 원, 연봉 총 28억 원, 인센티브 2억 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팀을 옮겼다. 박찬호는 2014년 신인 드래프트 2차 5라운드에서 기아에 지명되었다. 통산 1088경기 중 994경기를 기아 유격수로 출전하였다. 특히 2024 시즌 그는 134경기에서 타율 0.307, 515타수 158안타, 5홈런 61타점 86득점 20도루, 출루율 0.363 장타율 0.386 오패스 0.749를 기록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2년 연속 KBO 수비상도 획득하였다. 박찬호는 실제로 야구 플레이로 먼저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며 조금은 부담되지만 가능한 한 즐기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하 인사에 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연락을 주신 분들께 답장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서울에서 살 집도 찾아봤습니다. 우선 광주에 내려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올라와 마음에 드는 곳을 결정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다. 박찬호의 이적을 기아 선수들도 매우 아쉬워했다. 그는 기아 선수들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이일이, 김도영, 윤도현 같은 젊은 선수들이 특히 그랬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 더 언급한 이름은 바로 타이거즈의 레전드 양현종이었다. 박찬호는 그런데 현종이 형이 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복잡했죠라고 이야기했다. 박찬호의 마음을 움직인 그 메시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잠시 후 양현종의 메시지를 찾아내어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신인 시절 몸이 마르고 의지만 앞서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어 박찬호는 길게 메시지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 지금도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라며 심정을 드러냈다. 박찬호는 현종 형이 될 때 제가 타자석에 서면 너무 가슴이 먹먹할 것 같다. 아마 그 첫 타석은 공을 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감정은 경기에 방해되겠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임해보려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시즌 K리그의 리그에 아시아 쿼터 제도가 시행된다. 각 팀의 투수 선호 경향이 두드러진다. 12일 일본 우한 투수 교야마 마사야와 계약을 마무리한 롯데를 포함 8개 구단이 아시아 쿼터 자리를 투수로 채웠다. 아직 공식 발표가 없는 키움 역시 투수를 고를 확률이 매우 높다. 기아의 선택이 주목받는다. 투수가 아닌 유격수다. 계약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기아는 아시아 쿼터 유격수와 함께 새 시즌을 시작하게 된다. 기아를 빼고 다른 9팀이 투수를 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선발이든 중간이든 1군에서 이닝을 책임져 주기만 하면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된다. 선발 로테이션과 불펜 핵심 라인 구축에 어려움을 겪은 구단도 적지 않다. 아시아 쿼터 야수가 주전 자리를 꿰찰 경우 국내 젊은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고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투수 집중 현상의 한 원인이다. 기아의 투수진 사정 역시 여유롭지 않다. 올해 불펜진의 부진으로 크게 고전했다. 하지만 그만큼 유격수 자리가 크게 비어있다. 김규성, 박민, 정현창 등이 후보로 꼽혔으나 주전 유격수로 내세우기엔 1군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유격수라는 중압감이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유격수뿐이 아니다. 주전 1루수 김선빈은 내년에 37세가 된다. 올해도 부상으로 84경기 출전에 그쳤다. 기아는 내년 김선빈과 나성범을 번갈아 지명타자로 기용할 방침이다. 백업 2루수 윤도현 역시 건강 문제가 있다. 시즌 중 오른손가락 골절로 결장했다. 시즌 후반에는 손가락 염좌 부상까지 이어졌다. 마무리 캠프를 앞두고 왼쪽 허벅지 부상을 또 입었다. 결국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참가도 불발됐다. 김도영은 올해 햄스트링 부상만 3차례나 당했다. 한때 그를 유격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현재 기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부상에서 복귀한 시즌에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을 맡길 이유가 없다. 3루수로 풀타임 소화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김선빈, 나성범 외에 김도영 역시 일부 경기는 지명타자로 나설 수 있다. 다소 결은 다르지만 1루수 오선우 또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올해 그는 1루수와 좌우익수를 오가며 경기에 출전했다.
결국 기아 내야의 모든 포지션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확실한 유격수 한 명이 절실하다. 유격수가 불안정하면 내야 수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2루와 3루의 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아시아 쿼터. 유격수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유격수를 주 포지션으로 삼으면서도 필요시 2루나 3루 공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독창적인 선택을 앞둔 만큼 부담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기아는 현재 팀 상황에서 유격수가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결론지었다.